100억 매출은 지금 내고 계셨다고. 네네네네. 제가 그래도 지금 사업 진행하면서 여태까지 총 만들어낸 매출이 100억 좀 넘는. 매출은 네네네. 160만 원, 170만 원짜리를 결제하는 세상이 됐구나. 너무 신기하다 해서 이거면 온라인에서 뭐든 다 팔 수 있겠다. 얼마짜리든 다 팔 수 있겠다 네네. 해서 올인이다. 인생 걸어보자. 해서 본격적으로 이 온라인 시장에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도 날고 계시는 분들이 잠 안 자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런 분들을 따라잡으려면 잠을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제가 Z배송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 2기 수강생이기도 하고 오히려 저보다 이 판매 쪽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는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저희 유튜브에서 대표님 좀 살아온 얘기라든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 좀 풀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대표님 자기소개 네.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 하실 거잖아요 장대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쇼핑몰을 한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7년 정도 해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줬고, 그리고 제가 뭐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수강생들에게 제 지식을 알려줘 본 결과 결국은 대부분 다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할 거 유튜브로도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하겠구나 하다가 채널명을 뭘로 하지 하다가 안 하실 거잖아요 장 대표로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안 하실 거잖아요 장 대표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오늘 많은 꿀팁을 얘기할 텐데 그렇게 막 얘기해도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맞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알려줘도 그걸 다 자기 걸로 흡수해가지고 다 하시는 분이 몇몇 안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표님이 그렇게 유튜브 이름을 정한 건 대신 대표님이 얘기한 걸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무조건. 그 누구나 약간 손이랑 눈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노하우 같은 거 얘기하는 거를 실행하시는 분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00% 확신합니다. 실행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대표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본업은 쇼핑몰을 하고 있는 이커머스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강의도 한지 지금 3년 정도 3년 정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뭐 1대1 컨설팅도 의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오프라인 사업도 몇 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은 한 4, 5년 전에 무인 성인용품점 했었고 지금은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오프라인은 그 사진관 가족 사진, 뭐 증명 사진, 여권 사진, 뭐 돌 사진, 뭐 요런 그 사진관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리신 것 같거든요. 제가 90년생 백말띠. 올해 원래대로였으면 34살인 거죠. 대단하다 생각. 저는 아마 그때 쇼핑몰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벌써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래 그렇게 좀 뭐 사업가 집안이셨어요? 아니면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잘 된 게 뭐 집안 탓인지. 이게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엄청 찐 상태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뭔가 부유해 보이거나 아니면 금수저일 것 같거나 하지만 저는 정말 무수저로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이었고 가난한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눈을 떴는데 갚아야 될 빚이 한 9억 정도 있었어요. 대표님이 아닌 부모님이. 부모님이. 근데 우리 부모님은 냉정하게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지만 부모님의 능력으로는 이 돈을 갚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보였고 그러면 저게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약간 요거를 어린 시절부터 짐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1년도가 이제 제가 22살이 되던 해거든요. 처음으로 세면대가 있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세면대가 있는 집을 저는 그때 처음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때 처음 침대에 누워서 잡았고 되게 힘든 유년 시절과 되게 가난한 환경에 불우한 네. 좀 아이였었어요. 왜냐면 뭐 우유급식이라든지 네, 네, 학교 네. 급식이라든지 뭐 학교 운영회비 같은 게 항상 네, 있었는데 네. 맨날 미남 명단에 있어서 학교 끝나고 남아 하는 사람 중에 꼭 한 명이었고 빨리 돈 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되게 좀 아픈 추억도 가슴속에 깊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 가격 안 보고 주문합니다. 대표님 100억 매출은 지금 내고 있었다고. 네네네네. 제가 그래도 지금 사업 진행하면서 여태까지 총 만들어낸 매출이 100억 좀 넘는. 매출은 네네네. 뭐 수익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익은 사실 그렇죠.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또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저희 부모님도 보실 거기 때문에 네. 부모님도 저는 모르게 해야 된다가 그러니까 제 수익이라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외제차 한 대 정도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월 수익은 되지 않나 이렇게. 일단 창고 갈 때 한번 네네. 보여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돈을 좀 이렇게 벌어 보니까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많고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삶이 되게 엄청 행복하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없었을 때도 저는 경험을 해봤고 정말 가난할 때도 경험을 해봤고 빚이 되게 많았을 때도 경험을 해본 결과 네.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라고 100%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네네. 돈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행복한 고민거리가 많아진다. 인 것 같아요. 일단 돈은 벌고 나서 고민을 하는 게 맞네요. 그쵸. 일단 벌고 생각하자. 그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그러면 어쨌든 100억이라는 매출이 네.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쇼핑몰 하시기 전엔 다른 일은 어떤 거 하셨어요? 제가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인천 소재에 있는 그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한 5년 정도 네네. 판매를 했었습니다. 영업도 나름 이제 잘 하겠네요. 그쵸. 이제 뭐 일명 폰팔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SNL 패러디 같은 데도 보면 막 얼마까지 알아보고 네네네. 오셨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멘트였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돈 욕심이 되게 커서 네. 인천에 있는 핸드폰은 내가 다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좀 꿈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닥에서 시작했다라는 대표님 말에 정말 공감이 갑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쇼핑몰은 한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횟수로 7년, 만 6년 정도, 6년 정도. 네, 운영을 했습니다. 왜 처음에 쇼핑몰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이게 제가 핸드폰을 5년 정도 팔다가 네. 제가 10시 출근해서 10시 퇴근을 네. 했었거든요. 네. 인천에 그나마 큰 회사였는데 네. 10시 출근, 10시 퇴근하고 그리고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쉬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말은 항상 일을 했죠. 그리고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면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 해도 이미 다 2차, 3차로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일이 돈은 좀 그래도 남들보다 벌지만 네.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는 좀 너무 힘들구나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통장에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현금을 네네. 모았을 때 네. 그때 우연하게 유튜브로 강의 하나를 봐요. 네네. 지금 당신이 물질적인 것에 투자를 하는 것과 경험에 투자하는 그렇죠. 것에 대한 강의를 봤는데 차는 값어치가 떨어지고 5년 10년 후면 폐차를 해야지만 그렇죠. 이 경험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면 그 경험을 갖고 평생 살아간다 그렇죠. 해서 지금 당장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지 말고 여행을 가라 라고 이제 그 영상을 보자마자 내가 여태까지 5년 동안 1년에 50일을 채 못 쉬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번 돈으로 이 외제차를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카드 2장 들고 2,500만 원, 2,500만 원 직불카드 딱 들고 편도로 제가 유럽 여행을 가요. 네네. 그래서 이 돈을 다 쓰고 돌아오면 네. 내가 더 큰 돈을 벌겠지. 네네. 그리고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지 네. 하고 그냥 뭔가 홀려서 일단 가요. 네. 간 다음에 돈을 펑펑 쓰고 와요. 네. 가서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 네. 뭐 한국인 지나가다가 네. 보면 대학생들 막 네, 네. 500만 원으로 되게 힘겹게 여행 오면 같이 밥 사 먹이고 막 어디 여행지 가봤어요? 괜찮아요? 그럼 거기 가보고 네, 네.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랑 저랑 똑같은 24시간을 쓰는데 저는 맨날 잠자고 핸드폰 팔고 잠자고 핸드폰 팔고 잠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뭐 영국 가면 뭐 애프터눈 티라는 문화도 있고 뭐 스페인 가면 하루에 밥을 5끼를 먹는데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갖고 이런 여유로운 삶을 딱 보고 한국의 문화 속에서 엄청 치열하게 살았구나. 네네.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사람들처럼 좀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되게 생각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것도 제가 되게 고마워하는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장 대표 너 핸드폰 예전에 해봤으니까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팔아봤으니까 나랑 명품을 한번 팔아보자. 네네네. 그래서 명품 그거 이미테이션 파는 거 아니야? 막 중국에서 갖고 와서 막 쇠고랑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아니다, 이탈리아에서 정식으로 뭐 부티크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필증이랑 인보이스도 다 있고 그냥 병행 수입으로 물건을 들여와서 파는 거다 해서 핸드폰도 팔아봤는데 명품 하나 못 팔아보겠어? 해서 그 친구 덕에 온라인에 발을 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발렌티노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고 그때가 이제 7년 전이죠. 7년 전. 7년 전에 마른이라는 브랜드, 뭐 셀린느, 그다음에 뭐 발렌시아가 이런 게 유명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들여와서 팔았는데 팔리는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 실제로 물건을 보지도 않고 160만 원, 170만 원짜리를 결제하는 세상이 됐구나. 너무 신기하다 해서 이거면 온라인에서 뭐든 다 팔 수 있겠다. 얼마짜리든 다 팔 수 있겠다 네네. 해서 올인이다. 인생 걸어보자. 해서 본격적으로 이 온라인 시장에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어느 정도 집중해서 하셨어요? 그때는 하루에 2시간씩 잤어요. 하루에 2시간씩 자고 네. 22시간씩 일하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비빔밥을 비벼 먹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그 사 먹을 돈도 없었고 그래서 막 일하면서 밥 먹고 일하면서 밥 먹고 이게 이제 엄청 일상이었고 그리고 제가 2시간씩 잔 이유는 그게 있었어요. 저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면 그들이 쉴 때 나는 일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앞서갈 수 있겠다 해서 그들을 따라잡을 방법은 잠을 줄이고 남들이 쉴 때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이 잘 때 일하고 그래서 따라잡자 해서 미친 듯이 정말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주무시진 않죠?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자진 않는데 제가 짧게 자면 한 4시간? 네. 많이 자도 한 6시간 정도? 평균 그렇게 수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처음에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네, 인생 베팅했죠. 그렇죠. 대표님처럼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시작해야 좀 이 온라인 셀러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온라인 셀러로 처음 시작을 할 때 저는 마인드 세팅을 일단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온라인 사업이 지금 유튜브도 너무 컨텐츠가 좋은 것들도 많고 뭐 저렴한 비용으로 되게 양질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강의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강의들에서 뭔가 이 영상만 보면 뭐 나도 500만 원, 1000만 원 벌 수 있다. 온라인 사업 시작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좀 이 바닥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생각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마인드 세팅 자체를 절대 녹록하지 않다. 그리고 엄청 치열하다. 그리고 생각외로 되게 더러워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 맞아요. 막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경찰 조사도 받으러 다니고 막 법원에서도 막 연락 오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중에 떠도는 그런 단면적인 좋은 점만 보지 마시고 그거의 이면적인 다른 면에는 되게 힘들고 치열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더라 해서 내가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말고 정말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마인드 세팅을 하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요거를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작은 바램인 것 같아요. 지금도 날고 계시는 분들이 잠 안 자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런 분들을 따라잡으려면 잠을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상품 소싱하는 네.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냉정하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장래 희망을 적을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발명가 이런 게 꿈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발명가라는 직업을 꿈으로 적지 않는 이유가 이 세상에 나올 만한 물건들은 웬만큼 다 나왔다. 그렇죠. 더 이상 개발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네네네. 그래서 발명가라는 직업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내가 팔 물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장이 1부터 100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100점짜리 제품이나 100점짜리 서비스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랭킹 1위가 그 시장의 제품력이 한 60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비슷한 거를 내가 갖고 오거나 아니면 70점짜리 제품을 디벨롭해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뭐 40점, 50점짜리 되는 제품도 나만의 특별한 좀 판매 포인트들을 많이 찾아서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하면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상품으로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의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비교 우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내가 그 제품이 해당 시장 안에서 비교 우위의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로 저는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경험자들이 이미 해당 제품이나 해당 서비스를 써본 경험자들이 많은 시장이 대부분이라서 네네네. 비교 후에 내가 위에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분명히 구매편 같은 게 자동적으로 전에 쓴 거보다 좋아요. 전에 썼던 것보다 편해요. 네네. 전에 썼던 것보다 예뻐요. 네.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소싱한 제품이 시장의 비교 우에 아래에 있는 제품이면 전에 쓰던 게 훨씬 편하네요. 전에 쓰던 게 훨씬 가벼워요. 전에 쓰던 게 훨씬 이뻐요. 전에 쓰던 것보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연적으로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군들은 힘들다. 그거를 저는 포인트로 잡고 소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상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상품 중에도 뭔가 좀 장점을 부각하는 네. 그런 전략이라고. 초보 셀러분들 기준으로 없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진입을 할 때 있는 상품들 중에 비교 후에 위에 있는 상품으로 진입을 하고 경험치를 쌓고 고수가 되고 초고수가 되고 뭐 연매출 50억, 60억, 100억 반열에 올라가면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다. 지금 이미 좀 누가 팔 수도 있는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그래도 우리는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뭐 그러니까 상위로 노출하는 노하우나 아니면 뭐 상품명을 만드는 뭐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든지 이렇게 수학의 정석처럼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네네. 답을 내리고 네.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키워드마다 카테고리마다 좀 상대성인 걸 많이 네.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사고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정석처럼 절대치에 두면 그것만 해놓으면 될 줄 알고 저는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품명이 긴 카테고리다. 그럼 나도 상품명을 길게. 네네. 상품명이 짧은 카테고리다. 그럼 나도 상품명을 짧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많이 해요. 경쟁사와 나를 수평성상에 네네. 놓고 이 사람은 하고 있는데 나는 하고 있지 않은 거. 그리고 나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고 있지 않은 거. 그리고 내가 이 사업자보다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네.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경쟁사가 뭘 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경쟁사가 하는 걸 난 안 하고 있네? 그럼 나도 이걸 해봐야겠다. 네. 내가 하고 있는 걸 경쟁사는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왜 안 하고 있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나? 아니면 모르는 건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들은 하고 있지만 나는 안 하고 있는 것들에 포커스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포인트로 잡아서 상품명을 만든다거나 이제 노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상위 노출에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저도 그런 교육생분들이나 그런 주변 분들을 많이 봤고, 근데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 노출에 집착하지 말자. 상위 노출에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노출되면 다 잘 나갈 줄 알거든요. 대표님도 팔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상품이 상위 노출된다고 다 잘 팔리진 않아요. 네네. 절대. 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톡톡 메시지만 들어가도 뭐 슬로 프로그램이다, 뭐 트래픽 프로그램이다, 뭐 구매평 작업을 해준다, 뭐 찜수를 넣어준다, 이 엄청난 그 영업하는 사람들의 그 이익 달성을 위한 좀 놀이개로 내가 놀아나면 안 된다. 네, 그분들은 어찌됐건 실적도 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돈 벌려고 달콤한 유혹들을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실행했을 때 상위 노출만 된다고 해서 절대 잘 팔리진 않다더라. 이게 저는 약간 팩트인 것 같아요. 야, 그 상위 노출만 한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면 대표님만의 혹시 잘 팔릴 것 같은 뭐 제품을 좀 찾았어요? 네. 그러면 그 제품을 좀 잘 파는 좀 노하우 좀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채널별로 판매를 좀 하는 전략을 다르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팔아야 되는 상품이 뭐 20대 여성분들을 위한 타겟이에요. 네. 그러면 20대 여성분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색깔은 뭔지, 네. 20대 여성분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폰트는 뭔지, 20대 여성분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글씨체는 뭔지, 그리고 어떤 뭐 신조어들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명확한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들이 쓰는 모든 것들에 공감을 많이 살려고 하는 페이지를 구성해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20대고 내가 20대 여자인데 내가 쓰는 단어, 내가 쓰는 색,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친근감을 주니까. 그렇죠. 근데 뭐 40대가 좋아하는 단어, 네. 40대가 좋아하는 색,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죠. 이탈률이 되게 커질 수가 있어서 저는 타겟군에 맞는, 그러니까 타겟의 선호도를 많이 파악하는 편이에요. 그걸로 페이지 구성을 많이 해요. 네네네. 마케팅은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바이럴이라는 말 자체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마케팅이 돼야 되는데 2023년 현재 마케팅은 사실 저는 돈 넣고 돈 먹기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넣은 만큼
돈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변질돼가지고 그냥 투자하는 것만큼 회수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들이나 마케팅 시스템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내가 이 마케팅 비용 예산을 얼마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관심 있고 조금 깊게 파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쓰는 마케팅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사업자는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바이럴 마케팅 그다음에 내 상품 홍보하는 마케팅 방법은 그냥 돈만 주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한민국이 이미 상향 평준화 돼 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사업자나 내 사업자나 거의 다 하고 있다.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핵심은 소문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에 가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 친구한테도 야 여기 와서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그렇죠. 나랑 다음에 같이 가보자. 아니면 너 여기 갈 일 있으면 이거 먹어봐. 그렇죠. 그게 사실 그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퍼뜨릴 수 있는 무언가의 무기가 여긴 맛이었던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바디프렌드 매장에 체험하러 갔는데 서비스 응대 직원이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야, 나 사실 세라짐 사러 갔다가 바디프렌드로 산 이유가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해서 세라짐보다 친절함 때문에 감동해서 난 이걸 샀어. 그럼 그게 친절함이 내가 입소문을 퍼뜨리는 무기가 된 거거든요. 통잠 자는 베개가 또 있어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통잠 자는 베개. 굉장히 비싼 베개지만 맘카페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 베개로만 아기가 잠을 자면 6시간, 8시간 통잠을 잔다. 네네. 이게 내가 옆에 있는 엄마한테도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쓰는 마케팅은 지금은 기본이고 그거 플러스 내 제품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이런 식으로 과연 내 제품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퍼다 나를 수 있게끔 할까, 그거에 좀 집중해서 노력해봐야 오래오래 살아남는 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되게 깊게 파봐야 한다. 그러면 아까 그 통잠 자는 그런 베개 같은 거, 네. 그런 거 같은 어쨌든 입소문이 이런 게 있으면 네. 굳이 저렴하게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마진을 좀 더 남기는 뭔가 대표님만의 노하우도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추가 상품은 쓰는 전략을 해요. 추가 상품으로 구매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하라 전략으로 추가 상품으로 사면 비싸게 올려놔도 사더라. 근데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추가 상품을 사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100명이 들어와도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안 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 추가 상품 전략을 쓰는 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할 수밖에끔 유도를 하는 상세 페이지 전략으로 마진을 더 얹어서 팔아도 고객이 내가 8만 원을 주고 샀는데 8만 원의 가치를 느꼈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 돼 라고 해서 3만 원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아니야, 이 제품은 8만 원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제품이야. 그래서 8만 원의 가치를 전달하자 라고 하면 8만 원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고객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려면 상세 페이지 내에 장치들을 좀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써요. 지금 사면 무료 배송인데 무료 배송으로 당신이 받는 혜택은 3,000원이다. 그리고 포토 구매평을 작성하면 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데 그러면 만원 혜택을 본다. 그럼 8만원짜리지만 이거 두 개만 하면 13,000원 할인을 받아서 67,000원에 사는 혜택을 느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지금 샀을 거에 대한 그런 혜택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기준으로 따르면 포토 구매평 쓰면 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도 주는데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3,000원을 주고 지금 사면 무료 배송이니까 3,000원 할인도 받았다. 그러면 16,000원의 혜택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당신이 이 물건을 지금 사면 받는 혜택은 16,000원의 혜택을 받는 거다. 그러면 8만원짜리지만 64,000원에 살 수 있는 거다. 이원 기회를 지금 빨리 잡아라. 이런 식으로 조금 마진을 넣되 가치를 좀 느끼게 해주는 전략을 써서 저는 객단가를 좀 높이는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말은 좀 쉬워 보이는데 이거는 자기 상품이 생기면 진짜 이렇게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